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춤은 쉬었고요. 어제 사실 제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그 이전에 이미 PPT 자료를 보냈고 뭐 그 PT 했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어, 다 봤는지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어제 제가 직접 그 설명을 가서 좀 한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한 시간은 채 안 됐어요. 그 다음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그 전체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그리고 묻는 부분과 그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냥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자료를 띄워서 설명을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다시 좀 했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설명을 했을 때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는 한 70%, 60%, 70%, 거의 70%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설명을 하고 나서는 어제 설명한 내용은 한 97%를 이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어, 다시 만나서 추가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걸로. 제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 내용을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죠. 그래서 천재도 아니고 뭐 그 백그라운드 배경 히스토리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뭔가를 다룬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거기 방문을 한 거는 제 기억으로 네 번째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듣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설명을 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또 부담 없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그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한 게,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국감 또는 지난번에 뭐 특별 무슨 그 해가지고 구영배를 한번 그 정문 제가 출석을 시켜가지고 뭐 국회에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구영배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를 그 어떤 정치인은 출석을 안 할 거다라고 자기는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해왔대요. 그런데 출석을 또 한 거죠. 이유가 아, 구속이라는 것 때문에 출석을 한 것 같다라는 게 그 의원님의 의견이에요. 뭐냐면은 구속을 하는 데에는 한 두 가지가 일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지 일단 구속을 하고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고소장을 몇 개를 제 생각으로 한 일곱, 여덟 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구속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를 구속을 해야 된대요. 근데 도대체 뭘 알고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게 하나가 증거인멸이에요. 또 하나가 도주, 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구속 수사를 하죠. 그래서, 구영배라는 사람이, 어, 출석을 한 것 같다. 근데, 어, 제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하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감이 아니고 그 국회에서 그 사람을 세워놔놓고 그 질의하고 뭐 하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가 아니고 제가 그거를 이전에 한번 들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은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는데 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료들을 준비를 좀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내용을 이제 그게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가 않는데, 거기에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한 내용들이 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TMF 관련해 가지고 질의했던, 어떻게 보면은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아주 그 강도가 아주 강하지요. 뭐 경찰도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 아, 이 사람을 출석을 시키는 걸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말문이 막히도록, 말문이 막혔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한쪽은 그래요. 정무위 쪽은. 그리고 행안위 쪽은 훨씬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뭐 PPT 자료도 일단은 약간의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행안위 쪽은 사건 위주로 범죄 부분을 좀 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했다라고 하면은, 행안위 쪽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계약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어제도 뭐 지난번에 제가 한 2, 30분간 시간을 들여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던 그 관계도 뭐 이런 걸 가지고서도 좀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말로 했을 때는 이해를 하는 정도가 정말 아주 미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저의 스타일을 지금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글로 써가지고 올려가지고는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모를까, 단톡방과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글을 쓰고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고 뭐 하다못해 이모티콘 이런 거 끔찍한 거 이런 거 하나 올리고, 뭐 웃는 얼굴, 뭐 찌푸리는 얼굴, 화난 얼굴 큰 거 하나 올리버리면 그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벽타기, 소위 말해서 위로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이 얼만큼 유능하면은
소위 말해서 아주 짧은 단문의 글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이 단문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를 다 써도 그건 단문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한다. 글을 올렸을 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도 하고, 영상으로 그냥 설명도 하지만은 시각적인 부분을 또 보고 듣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향상시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해왔었는데, 그래서, 어, 지금 국회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일단 자료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 그, 해당자를 다그칠까.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이,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오자마자 일단은 그거를 좀, 몇 개를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실은 어제 개인적인 사인 때문에 뭐 차도 좀 어디다 놔두고 왔고, 뭐 치과도 좀 다녀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고소를 하고자 하는 한 일곱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전 기록들, 그거를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기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인간이잖아요.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냥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뭐 하면서 사실은 열도 받고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근데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건 누가 썼는지 뭐 여러분들도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내구조가 사실 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 그 정도 저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뭘 좀 배우는데 그 정도가 학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참 답답한 게,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학사고 뭐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학사는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은 다 학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가 전부 다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60 전후로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학사 그 졸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전문대도 마찬가지였고 산의대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따지면 한 70%는 되지 않겠어요? 석사도 아니고 학사를 운운을 하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저에 대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이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의 글들을,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한 사람마다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이 글 표현도 참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이게 성차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또 쓴 글을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좀 강도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 뭐 어떠한 쪽으로 이 분류가 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근거라고 하나 내세운 게 그 2023년 1월 13일인지 16일인지 17일인지 뭐 그때쯤 시위 그 주동자 뭐 그 관련해 가지고 협박성 글을 좀 띄우면서 거기에다가 저 두 명을 언급을 했던 내용 있죠.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는 못 믿으면서 어떻게 그거는 또 믿는데요. 그리고 저희의 그 뭐 이렇게 그 투자 입출금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미 설명을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또 줄도 쳐가지고 지들끼리 뭐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조직위원장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직접 쓴 거잖아요. 그거는 그 글을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그거를 비교를 했을 때 뭐 피해자 운운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 똑같이 한번 그 정말 계좌가 계정을 나중에 우리가 그 지갑 주소를 다 확인을 하고 그때 됐을 때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서 뭐 그 지금 뭐 인천, 울산, 창원 그다음에 평택인가? 뭐 거기 하고 뭐 하여튼간에 이 저 좀 보수장을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그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뭐 그 뭐 송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근데 송판 카든가 뭐 하여튼간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나쁜 놈이고 저를 때려잡아야 되겠대요. 아무리 정신이 그 뭐 화가 난다 손 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누구한테 뒷돈을 받았거나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뭐 지들끼리 먹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나눠 갖겠다 뭐 이런 내용의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한 사람 거는 이미 뭐 그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 거는 그냥 이미 마무리를 해놨고요. 나머지 한 여섯 명 거를 그 하나하나씩 예전 것까지 이번 거하고 예전 거하고 같이 합쳐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뭐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뭐 그다음에 뭔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뭐 즉시 줄 수 있고 즉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아, 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에서 의원님이 직접 그 질의를 하는 내용을 일종의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쪽에 의원님 사무실 쪽하고 그 부분을 뭐 머리를 맞대고 질의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제가 그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서로 했고 저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오면서 그런 생각 들었고, 그전에도 사실은 TMF 사건에 국회에서 그 다루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흡사한 부분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그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미팅을 좀 하면서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내용이 단방에 한 번에 탁 덮어서 모든 게 그 될 정도의 분량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하고 지금 미팅하고 계시는 분이 나이가 젊어요. 아주 젊어요. 그리고 국감을 하는 데에 참석을 이렇게 계속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료를 뭐 이렇게 그 만들어 드리고, 뒤에 이제 앉아 있는 뭐 그 저기 그 어떻게 보면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하여튼 간에 뭐 최대한 뭐 나이는 젊지만은 제가 존중을 해야죠. 어, 저희한테는 아주 뭐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어, 이게 어, 그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 알 거예요. 이게 정말 뭐 그 종이 쪼가리 뭐 그 A4지 한 장에 모든 걸 담을 수 있다. 그걸 보고서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불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의 것과 현재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복잡다단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딱 들여다보면요. 정말 또 심플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저 기록물들이 다 제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를 제일 많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설명,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달라. 이게 어떤 사람들은 괴롭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말 그대로 증거 자료고, 그리고 뭐, 거기에 한 사람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증거를, 자료를 제시를 안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간에 제가 그 내용을 이전에도 보긴 봤지만, 오늘 그걸 또 보면서 도대체 지가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우리 거를. 그리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400 몇십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냐. 그리고 당사자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한테서 흘러나온 내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출처를 밝히는 내용으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1440 몇 가지는 있을 수가 없다. 다 풀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수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거지요. 실제로 채를 이렇게 치면은 옛날에 이렇게 둥그란 거에 거물망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자갈이라든가 이런 걸 걸러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가 하면은 나머지 아주 입자가 적은 것들은 막 흔들면은 쑥 다 빠져버리죠. 그게 많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쓸모가 있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요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걸러내면은 실제로 그거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뭐, 그 예전에 아니, 시의원 뭐 4선까지 했다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증거 자료라는 게 어떤 식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한번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한번 뭘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 이, 지금 이 시간 조금, 음,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어, 그- 그거를, 저는 이제 동영상이 들으면서 벤치마킹 하는 부분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보면서 약간씩 그렇게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을 탁탁 간단하게 뭐 필기를 해 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뭐 우리 또 질의를 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 하루 종일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보수장 준비를 하는 거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단체로 절대로 그 관련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 각자한테 각각으로 날려버리려고 해요.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 법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쪽에서는 저를 뭐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거기서도 저 고소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변호사 안 써요. 당신들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다른 사람 또 뭐 지금 뭐 다른 쪽에서 또 제가 고소장을 받았지만 저는 변호사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선 변호사는 하나 쓰지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제가 좀 진행을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단톡방에, 뭐, KOK 어플이 살아있냐, 뭐, 사라지지 않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고 사실 저는, 아, 힘에 쏙 빠지더라고요. 이- 지금도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묻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피해자고 관심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예 뭐 이 관심을 꺼버리든지,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2년 이상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아, 힘 빠진 일이었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은 정말 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과 같은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은 저도 그쪽 방에는 크게 글을 올리고 싶지 않은데 글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그, 안타깝다기보다 뭐 솔직히 화가 나죠. 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어, 하나를 더 생각이 난 게 그건데, 그 비대위라는 방이 생기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저는 최초로 만들 때부터 거기 있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밴드를 이야기를 해요. 밴드는 거기에 내가 가입을 하고 그런 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위원회라고 있던데, 그거를 올렸는데 8월 며칠이에요. 이 KOK 이 단톡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 달에 만들어진 걸로, 그것도 창원팀이
두 번째 제가 김전에 설명회 할 때 마치고 내려가는 중에 만들었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때 있었고, 그, 그 몇 명이 내려가면 차 속에서 만들었는 거고, 거기에 제가 이름이 들어갔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그 뭐 조모식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지가 처음부터 있었대요. 웃기 찾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 뭐, 선무당이 뭘 잡는다 하는 건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저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거 알지 못해요. 저는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저는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에 허풍쟁이고, 그게 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분명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제가 설명회를 했고 제가 설명을 한 거를 두 번을 듣고 간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그 단톡방을 만든 게 우리 협의예요, 본래. 지금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글 쓰고 답변을 하고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는지는 정말 양심 있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라도 거기 답변 다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본래의 방장도 답변을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을 한다고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뭐, 부산에 몇 분, 뭐, 창원에 몇 분, 뭐, 다 알잖아요. 양심 있으면은 그런 거짓말 정말 그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꼭 자기들이 먼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울산의 이무식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글 내용도 웃기는 소리예요, 실제로. 네, 그래서 또 열받으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이쪽과 지금 저쪽 방에 있는 거하고 우리 방하고 이것 관련된 거는 저만큼 최초로 알고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주도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알지요. 근데 왜 곁다리들이 그걸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대질신문 시켜주면 제일 좋아요, 저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지금 일을 어떤 식으로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국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고 지금 꾸미는 비가 오는데 그래서 날이 좀 시원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